왜 어떤 사람은 늘 이용당하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도 이용당하지 않을까?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요청을 거절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들어주고도 결국 버려진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선을 그으면 사람들이 더 이상 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양보해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더 요구한다. 이 차이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격 탓을 한다. 나는 원래 착해서 약해서 거절을 못해서 이용당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이용당하는 사람은 특별히 약해서가 아니라 이용하기 쉬운 신호를 반복해서 보내기 때문이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말과 태도로 나는 거절하지 않는다. 나는 부담스러운 요청도 받아준다. 나는 화내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신호를 읽고 당신을 이용한다. 이건 악의가 아니라 본능이다. 인간은 편한 길을 선택하고 편한 사람을 찾으며 편한 관계를 유지한다. 당신이 편한 사람이면 사람들은 당신을 계속 이용한다. 계속 이용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공통된 심리 구조가 있다. 첫째,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이다. 이들은 모든 것을 자기 책임으로 받아들인다. 상대가 힘들면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부탁하면 내가 들어줘야 한다고 믿으며 상대가 불편하면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느낀다. 왜 늘 당신만 이해해야 한다고 느끼는가? 왜 상대의 문제가 자동으로 당신의 책임이 되는가? 이 과도한 책임감이 이용당하는 구조를 만든다. 상대는 당신이 알아서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당신은 그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결국 당신만 소진된다. 죄책감도 마찬가지다. 거절하면 죄책감이 들고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으며 상대를 실망시키면 관계가 끝날 것 같다. 도와주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될 것 같지 않은가? 이 죄책감이 당신을 움직인다. 그리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죄책감을 정확히 안다. 둘째, 타인의 감정을 먼저 처리하려는 습관이다. 이들은 상대가 불편하면 즉시 반응한다. 상대가 불안해하면 안심시키고 상대가 화내면 달래며 상대가 슬퍼하면 위로한다.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상대의 감정부터 처리한다. 이게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계의 부재다. 상대의 감정은 상대가 처리해야 한다. 당신이 대신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 처리하려 하고 상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는 불균형해진다. 당신은 감정 처리기가 되고 상대는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며 이 역할은 고착된다. 셋째, 갈등을 극도로 회피하는 성향이다. 이들은 갈등이 생기는 걸 견디지 못한다. 의견이 다르면 양보하고 불만이 있어도 참으며 화가 나도 표현하지 않는다. 갈등을 피하면 관계가 평화로울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반대다. 갈등을 피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인다. 쌓인 문제는 언젠가 터진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고 당신은 이미 소진되어 있으며 상대는 당신을 당연하게 여긴다.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평화를 얻지만 장기적으로는 존중을 잃는다. 넷째, 이번 한 번만이라는 자기 설득이다. 이들은 매번 이번 한 번만 도와주고 이번 한 번만 들어주고 이번 한 번만 참으면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한다. 하지만 이번 한 번은 다음 한 번이 되고 다음 한 번은 또 다음 한 번이 되며 결국 평생이 된다. 이번 한 번이 몇 번째인지 세어본 적 있는가? 당신이 이번 한 번만이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는 다음에도 될 거야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정말로 다음에도 부탁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부탁한다. 이번 한 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다섯째, 인정받고 싶다는 무의식적 욕구다. 이들은 도와주면 인정받을 거라고 믿는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렇게 애썼으니까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길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이용하는 사람은 당신의 친절을 고마워하지 않는다. 이용하는 사람은 상대의 친절을 고마움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계산한다.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된다. 이 사람은 거절 안 한다. 이 사람은 불편해도 참는다는 계산이 작동한다. 당신이 많이 해줄수록 고마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된다. 착한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 아니라 편한 사람이 된다. 편한 사람은 존중받지 못한다. 왜 착한 사람, 성실한 사람, 공감 능력 높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이용당하는가? 이 특성들이 나쁜 게 아니다. 이 특성들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기준 없이 발휘되면 약점이 된다. 착하되 경계가 없으면 이용당하고 성실하되 거절하지 못하면 소진되며 공감하되 자기를 지키지 못하면 무너진다. 문제는 특성 자체가 아니라 그 특성을 언제, 어디에, 누구에게 쓸지 선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모두에게 착하고 모든 요청에 성실하며 모든 상황에 공감하려 하면 당신은 남지 않는다. 당신은 사라지고 역할만 남는다. 이용당하는 관계에는 전형적인 흐름이 있다. 처음에는 부탁으로 시작한다. 미안한데 도와줄 수 있어? 한 번만 부탁해도 될까? 너 같은 조심스러운 부탁이다. 당신은 괜찮아, 그럼이라고 답한다. 이때까지는 괜찮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부탁이 당연함으로 바뀐다. 또 부탁해도 돼? 이번에도 도와줘처럼 물음표가 사라진다. 이제 부탁이 아니라 기대가 된다. 당신은 여전히 들어준다. 그 다음 단계는 요구다. 이거 해줘야 하는데 이번엔 꼭 부탁해 같은 말로 압박이 시작된다. 거절하면 죄책감을 조작한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 말고. 누가 해줘? 우리 사이에 이런 것도 못 해줘? 너 같은 말로 당신을 움직인다. 이 흐름이 반복되면 결국 두 가지 결과가 나온다. 당신이 계속 들어주면 상대는 더 많이 요구하고 당신이 거절하면 상대는 분노하거나 단절한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손해다. 도와주면 관계가 유지될 것이라는 착각이 가장 위험한 믿음이다.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관계가 끝날까 두려워한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도와줘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진짜 관계가 아니다. 그건 거래다. 당신이 주는 한 상대는 머물고 당신이 주지 않으면 상대는 떠난다. 이게 관계인가? 관계를 지키려다 나 자신을 잃는 순간 이용은 시작된다. 나를 지우면서까지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다. 나를 소진시키면서까지 붙잡아야 할 사람은 없다. 관계가 끝나는 게 두렵다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관계가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가? 이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단지 외로움을 피하려는 것인가? 이용당하는 사람일수록 기준을 말하지 않고 감정을 설명하려 든다. 요즘 힘들어서,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같은 감정과 상황을 길게 설명한다. 하지만 설명하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다. 상대는 당신의 설명을 듣고 반박할 지점을 찾는다. 나도 힘들어, 금방 끝나는데 이번만 도와줘 같은 말로 당신의 이유를 무효화시킨다. 설명이 많아질수록 상대는 미안함보다 권리의식을 갖게 된다. 내가 부탁할 권리가 있다.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나 같은 생각이 강해진다. 당신은 거절보다 설명이 먼저 나오지 않는가? 설명 없이 어렵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준을 먼저 말하고 끝낼 수 있는가? 이용당하는 패턴은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끝나지 않고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반복된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를 바꾸려 한다. 이 사람만 아니면 다음 사람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람을 바꿔도 패턴은 반복된다. 왜냐하면 당신이 보내는 신호가 같기 때문이다. 당신이 여전히 거절하지 못하고 여전히 기준을 말하지 않으며 여전히 감정을 우선시하면 새로운 사람도 당신을 같은 방식으로 대한다. 문제는 상대가 아니라 구조다. 이용당하는 건 성격이 아니라 구조다.
당신의 말, 당신의 태도, 당신의 반응이 만든 구조다.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사람을 100번 바꿔도 결과는 같다.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 더 강해질 필요는 없다. 냉정해질 필요도 무뚝뚝해질 필요도 없다. 당신은 여전히 착할 수 있고 여전히 친절할 수 있다. 단지 거절하지 않는 태도와 기준 없는 말버릇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구조가 바뀐다. 부탁을 받을 때 즉시 수락하지 말고 생각해 볼게라고 시간을 확보하라. 거절할 때 감정을 설명하지 말고 이번엔 어렵습니다라고 기준만 말하라. 상대의 감정을 대신 처리하려 하지 말고 그건 힘들겠네요 라고 공감만 하고 멈추라.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 당신이 모든 부탁을 들어줘야 할 의무는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도와야 할 책임은 없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당신 것이다. 당신이 선택해서 쓸 수 있다.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은 냉정해서가 아니라 자기 기준을 먼저 지키는 사람이다. 이들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도울 수 없을 때는 명확하게 거절한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 관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 상대를 존중하지만 자신도 존중한다. 친절하지만 만만하지 않다. 이 균형이 중요하다. 친절하되 경계가 있고 배려하되 기준이 있으며 공감하되 거리가 있어야 한다. 이 균형을 유지하면 이용당하지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 도움을 주면서도 소진되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이용당했다면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나빠서도 아니다. 단지 당신이 보낸 신호가 나는 이용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 신호를 바꾸면 된다. 오늘부터 당신의 태도를 점검해보라. 즉시 수락하고 있지는 않은지, 설명을 먼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죄책감으로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라. 그리고 하나씩 바꿔보라. 거절하는 연습을 하고 기준을 먼저 말하는 연습을 하며 죄책감 없이 나를 선택하는 연습을 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두렵다.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달라진다.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관계의 구조가 정리되며 당신은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게 된다. 계속 이용당한다면 문제는 사람보다 반복된 태도에 있다.